와, 10강입니다. 10강. 드디어 마지막 단원. 마지막 단원.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은하의 우주와 구조인데요. 처음에 연주시차,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차라는 거의 절반 되는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주시차가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상에서는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연주시차라는 중학교 과학에서 그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통과, 지원, G2를 넘어서 G2 제일 마지막 단원의 그 연주시차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죠. 태양 주변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네. 하나의 별이 저 멀리 있으면 우리가 E1 위치에 있을 때 별을 보면은 밤하늘상에서 여기에 찍히겠죠. 근데 공전을 해서 E2 위치에 갔을 때 똑같은 별을 보면은 하늘에서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동일한 천체를 보는데 약간의 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각이 사실은 요만큼 각이 생기죠. 근데 그 각의 절반, 그 각을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절반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여기 별이 S가 있어요. 걔가 갖고 있는 시차는 사실 요만큼일 거잖아요. 근데 이 별이 우리한테 또 가깝다라면 시차는 어떻게 될까? 더 커질 거고, 그죠? 멀어지면 당연히 시차가 작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G2에서 배운 시차는 어디서 배웠었냐면, 티코브라에서 그 아저씨가 시차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연주 시차가 실제로 발견을 못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별 S가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작아 버리니까 사실은 있지만 관측이 안 됐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게 얼마나 작냐면 애초에 단위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우리 1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요만하잖아요. 그 1도를 60분의 1 하면 그게 분이라는 단위가 되고요. 걔를 또 60분의 1 하면 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도를 3600으로 나눠주면 1초라는 단위가 되는데, 지금 이 연주시차 P 옆에 보시면 땀땀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초라는 뜻이라서 굉장히 작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심플하게 저 연주시차의 역수를 취하면 파섹이라는 단위가 나오도록 그냥 단위 변화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연습해볼까? 어떤 천체를 봤는데 걔 시차가 연주시차 1초야. 그럼 걔는 얼마 떨어져 있게요? 1파섹. 끝. 걔를 봤는데 0.1초야. 그럼 아까 1초인 애보다 더 먼 걸까? 가까운 걸까? 시차가 더 줄었잖아요. 그 말은 더 멀리 있으니까 시차가 작은 거죠. 그러면은 0.1초의 연주시차가 갖고 있는 애는 거리가 10파섹. 그냥 심플하게. 10파섹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위치 중에 하나죠. 왜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위치를 우리가 10파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파섹은 정의가 그냥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년으로 표현하면 생각보다 멀죠. 그 1파섹은 사실은 빛이 3년 동안 달려가는 3.26광년에 해당하고, 우리 1AU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1AU, 애스트로노미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천문 단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의 20만 6265배 만큼의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AU, 1AU는 사실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31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시차가 1초만 나도 3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감 잡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유도해내는 과정을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왜 여기서 시차를 절반을 하느냐가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요. 이게 봐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AU잖아요.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그리고 별까지 예를 들면은 1초짜리 연주시차를 갖고 있는 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062 65AU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길이가 1AU인데, 오 불편해. 1AU인데 제가 긴 막대기를 가져온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1AU가 여기가 1AU인데 요 거리가 20만이 넘죠. 그럼 사실은 지금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길이나 거기에 1제곱해서 루트 씌운 이 길이나 거의 똑같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여기 길이가 얘네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호라고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라고 계산하면 편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에서 쓰던 공식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1AU지만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 호의 길이를 그냥 1AU로 통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원의 길이는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 여기서 r은 태양부터 별까지의 거리 혹은 우리부터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해서 전체 원주의 길이가 있는데 그거 대 지금 요 1AU 이 비율은 이 중심 각의 비율이랑 동일하겠죠. 전체 한 바퀴 돌리면 몇 도? 360도인데 단위를 우리가 초로 바꿔야 되니까 3600을 곱해줘서 초 단위로 맞추고 그 중간의 각은 P초로 해주면 사실 그냥 심플한 방정식이 나오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R과 P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슥슥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206265AU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이 상수, 파이 상수, 360, 3600 상수죠. 여기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하면은 여기 숫자가 206265 나와요. 저걸 딱 계산하면. 저는 뭐 워낙 많이 봐서 외워진 건데 여러분도 아마 보다 보면 금방 외워질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206265AU랑 P초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206265AU를 항상 206265AU 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파색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단위만 파색으로 맞춰주면은 언제나 연주시차의 역수는 그냥 거리다라고 쓸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종종 이제 유도 과정을 항상 빈칸 뚫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직투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연주시차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면 요거를 여러분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죠. 근데 이 우주 공간에서 이 별들이 가능한 위치는 크게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 위치에 있을 때가 제일 쉬워서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치에 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가 여기 있어. 별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쭉 가서 이쪽 편에 별이 찍히겠죠, 밤하늘에. 근데 걔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쭉 저쪽 편에 찍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별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아이고, 그쵸? 얘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때 시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만큼이야. 근데 우리 연주 시차는 시차에 뭐라 그랬죠? 절반. 그러니까 이 각도의 절반만큼이 연주 시차가 되는 거. 괜찮죠? 두 번째, 얘가 헷갈려요. 이거 문제에서 나오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우리 궤도의 정확히 위쪽 수직한 곳에 있는 어떤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 별을 보면은 밤하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기본적으로 원이겠죠. 원이지. 근데 그 원이 시계일까 반시계일까? 우리가 일단은 반시계로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시계를 돌면서 전체를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시계일까 반시계일까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옛날엔 얘가 지원이었으니까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요 뚜껑 있는 쪽에 있어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별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 위쪽 별의 움직임도 이렇게 따라서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로 얘를 돌리면서 여러분이 아래에서 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뒤쪽 요 펜 쪽의 움직임은 지금 시계로 돌죠. 이렇게 시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반시계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 우리가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서 펜 쪽 끝자락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이게 시계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은 뭐 전체 가장 긴 길이가 시차인데 거기에 절반이 연주 시차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를 이제 연주 시차 자료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과 원의 사이 모양일 거기 때문에 타원이에요. 시계로 도는 타원으로 보일 거고요. 그때 시차는 가장 긴 장축, 긴 반지름의 2배로 보시면 되고 연주 시차는 그 절반이니까 사실 긴 반지름을 그냥 읽어주시면 연주 시차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해내기만 하면은 각도를 재고 뒤집으면 파색 단위로 된 거리가 바로 나온다.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드르르 써있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한 줄 요약하면은 근데 그 연주 시차가 실제로 너무 작아서 고성능 망원경으로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 시절에는 거의 뭐 안 보이는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구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 범위까지밖에 못 보면은 걔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밝기입니다. 밝기. 별이 보이기만 하면 사실 밝기라는 정보를 우리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활용을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원 수업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거리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겉절이 공식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겉절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손으로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 빈칸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심지어 걔는 임용고시 문제,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는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이거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요 내용의 그 유도 과정은.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등급 별이 가장 밝은 별, 6등급 별이 가장 어두운 별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눈으로만 볼 때. 그래서 그 5등급 차이가 나는 별의 밝기차는 몇 배 밝기차다? 딱 100배 밝기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하면은 한 단계의 차이가 2.5배 나는 거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외워주면 좋은 부분이고요.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일명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하는 두 별이 있을 때 색 밝기가 다른 두 별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식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은 겉보기 등급이 M1, M2 두 개의 다른 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별의 밝기를 각각 L1, L2라고 했어요. 그때 밝기비는 L2분의 L1이겠죠. L2가 어두운 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해요. 어두운 별분의 밝은 별, 그러면 이게 몇 배 밝으냐라는 게 좌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2가 어두운 별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L2가 어두운 별이면 등급은 뭐가 더 클까? M1과 M2 중에. 등급은 어두운 별이 더 크죠. M2가 크죠. 그쵸? 그러니까 L2분의 L1은 아까 한 등급 차가 10의 5분의 2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승이라 했으니까 큰 숫자인 M2에서 M1 빼면 그 둘 사이 등급차만큼 나오겠죠. 그 등급차에 한 등급차 밝기차를 곱해주면은 얘가 몇 배 밝은데? 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걔를 M1, M2, M1으로 정리를 해주면 사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갑니다. 사실 요 밝기, 우리 등급과 밝기 사이에는 거리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밝기를 거리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은 1 떨어져 있는 곳에 1만큼의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가 2배 되면 밝기는 4분의 1, 왜냐면 퍼지니까 공간에. 3배가 되면 9분의 1. 즉, 어떤 관계가 있죠?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 식을 쓰면은 이 밝기를 거리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알고 있습니다. L2가 아까 무슨 별이라 했죠? 어두운 거 분의 밝은 거 하면은 몇 배 밝은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심플하게 어두운 놈은 멀리 있으니까 분자로 가야 되고 거리가 커서, 밝은 놈은 가까이 있으니까 분모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놈 분의 큰 놈 되니까 걔가 몇 배 떨어져 있는데 의 제곱으로 이 밝기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L2분의 L1에 그냥 요 식을 R을 넣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M2 빼기 M1은 5로그 R1분의 R2. 그지?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서, 겉보기 등급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걔를 10화색 갖다 놨을 때의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그 식, 아까 정리했던 요 식에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넣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두 개의 다른 별이지만 우리가 별을 볼 때는 하나의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별의 겉보기 등급과 하나의 별의 절대 등급으로 물리량을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슉 넣으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로그 빼기 5라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겉절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10문제 풀 때 9문제 이상은 이 식만 알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종종 1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가 앞에 말한 그 유도 과정을 내는데요. 여러분이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잖아요. 빈칸 뚫려 있고 뭐 스몰 a는 뭐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페이크 거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2분의 L1일 때 R2분의 R1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눈 잘 보고서 실수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 정리를 쫙쫙쫙쫙쫙 해보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된다. 5로그 R 빼기 5 겉절이 공식. 근데 사실은
이 겉절이 공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겉절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둘 다 알아야 우리가 거리를 알게 되겠죠. 근데 뭐가 측정하기 어려울까? 그치.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읽어주면 끝이야. 절대 등급이 문제예요. 근데 절대 등급은 우리가 지원에서도 배웠지만은 사실 절대 등급의 추정에 도움을 주는 거는 광도가 절대 등급이랑 관련이 있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그 별의 반지름과 표면온도를 알아야 광도를 뽑아낼 수 있고, 그걸로 절대 등급을 사실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등급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아내는 조금 편한 방법이 있으면 걔를 쓰는 게 좋겠죠. 걔가 바로 이 변광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변광성이라는 말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빛, 광, 변할 변, 별성자죠. 그러니까 빛이 변하는 별이에요. 아니 태양 가만히 있잖아요. 주기율성. 별 색깔 거의 안 변하고 에너지도 거의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기율성 외에도 맥동변광성이라든가 폭발변광성이라든가 별 두 개가 쌍성으로 움직이면서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하는 식변광성이라든가 색깔이 사실 변하는 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거는 맥동변광성. 맥동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뭘 재죠? 맥박을 재죠. 맥박. 애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맥동변광성은 두근두근 하듯이 실제로 보면은 일정 주기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걸 반복해요. 우리가 여기 펄스가 뛰듯이. 그래서 이 맥동변광성을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 Y축 단위인데 X축은 우리가 관측하는 시간이죠. Y축은 겉보기 등급,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밝기 그대로인데 위로 가니까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위로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걔를 잰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그리고 그게 일정한 주기성을 갖고 있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맥동변광성인데 같은 지점부터 같은 지점까지 이어주면 우리가 변광 주기를 알게 되고 얘를 활용하면은 되게 재밌는 절대 등급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요 사실은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맥동변광성들은 막 사실 그냥 쟤 맥동한다 쉽게 알 수 있지. 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천체는 너무 명확하게 맥동이니까. 걔를 봤는데 걔를 그냥 얼마만큼의 변광 주기를 갖고 있는지와 걔의 특징을 조금 분석해서 절대 등급을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할 수가 있어요. 요 위쪽 선이 종족 1 세페이드, 아래쪽 선이 종족 2 세페이드, 그리고 여기는 검은 고자리 쪽에 있는 RR형 변광성인데 RR이 뭐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쟤네들에 비해서? 주기가 1일 미만이고 굉장히 짧죠. 그지? 정확해요. 주기가 1 미만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꺼졌다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RR이 실제로 레피드예요. 굉장히 주기가 빨라서 지 혼자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줘요. 여러분이 외울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주기를 봐야겠지. 주기 어떻게 읽어? 같은 데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주기 며칠 정도 돼요? 한 15일 정도 되죠. 그럼 15일 되는 데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족 1 세페이드라고 문제 줬어요. 그러니까 저 종족 1 세페이드에 맞닿는데 읽어보면 대충 절대 등급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죠. 대충 그냥.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까지 거리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돼요? 겉절이니까 겉보기도 필요하죠. 겉보기는 문제에서 줬어요. 여기. 그죠? 겉보기 등급. 이 평균치로 읽어주면 돼. 그죠? 겉보기 등급이 4. 절대 등급 3. 그럼 거리 지수는 겉절이니까 빼는 거야. 7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거리 지수 식이 이거니까 좌변이 7이 되니까 나머지 그냥 해가지고 로그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되게 심플하게 요 표가 완성하는데 과학자들이 힘들었겠지.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맥동변광성을 보고 주기를 읽고 겉보기 등급 평균치만 알면은 바로 절대 등급과 연구해서 거리 지수와 실제 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 기가 막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본다라는 거는 밝기뿐만 아니라 색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G2에서 지원을 스킵하고 G2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면 너무 어려워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에서 공부했던 별의 밝기라든가 별의 색깔이라든가
색지수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G2 시간이긴 하지만은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지원 영상을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 파트, 요 파트를. 여기 보면은 그냥 사실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만 좀 빨간색으로 위에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돼. 색지수가 0인 곳은 뭐냐면은 A0형, 1000켈빈, 100색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딱 여기 써 있죠. A0가 색지수 0으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얘보다 색지수가 플러스가 되면은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얘보다 색지수가 작아지면 표면 온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면 9문제 정도는 색지수 문제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색지수는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별의 색깔은 걔가 거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을 여기서 보면 빨간색인데 저로 보면 파란색이 돼?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색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거리랑 무관하게 그냥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빨간 별은 앞에 있어도 빨간 별, 뒤에 있어도 빨간 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거리랑 무관하게 됩니다. 이 색깔이 표면 온도를 지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000켈빈짜리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이 저 멀리 있다 그래서 걔가 1000켈빈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지시하는 건 색깔이고 그렇기 때문에 색지수도 거리랑 무관하다라는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지수를 갑자기 왜 지원에서도 한 게 다시 등장을 하냐? 얘를 HR도처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색등급도예요. 우리가 HR도 X축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표면 온도, 색지수, 분광형 많았는데 그 X축에 색지수라는 거를 놓으면 우리가 색등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익숙한 모양이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0, 여기가 100색인데 색지수가 작아지니까 여기 표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여기로 가면 표면도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표면도 이렇게 가면 높아져. Y축은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뭐랑 사실 유사한 개념이죠? 광도, 그렇죠? 근데 등급이 위로 가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니까 광도는 위로 가면 점점 커지는 거.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있는 이 대표적인 별들 뭐야? 주계열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색 등급도인데 얘로 이제 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일명 주계열 맞추기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말을 잘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표준 주계열이라고 돼 있어서 대충 이 주계열성이 요 정도 표면 온도라면 요 정도 절대 등급을 갖고 있어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별들의 집단, 성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나하나 별들 찍어보면 되죠. 걔는 색지수 얼마니 내가 절대 등급 얼마 드르르르 찍은 거야. 그랬더니 그 별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야, 근데 이거 모양이 딱 뭔가 평행 이동시킨 것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요 정도 색지수를 가진 별을 하나 그냥 붙잡고 읽어요. 그럼 얘는 이 별은 절대 겉보기 등급이 대충 한 요 정도 등급이 되죠. 겉 구했어요. 겉절이 중에 겉. 절대 등급은 쭉 가서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얘네가 있어서 이만큼의 절대 등급을 가져야겠죠. 원래 얘네는 여기 있어야 될 놈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놈이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움직여서 관측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종의 이유는 뭐냐면 다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이렇게 내려온 거는 더 밝게 보이는 걸까 어둡게 보이는 걸까? 절대 등급이 크게,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크게 원래 가진 등급보다 크게 보인다는 건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보였어야 될 애들이 왜 어둡게 보일까? 뒤로 가서 그런 거죠. 멀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찾아주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특정 지점을 잡고 걔 겉보기 등급을 읽어줍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구나. 9등급 정도로. 근데 걔는 사실은 원래 쭉 올려서 보면은 한 4등급 정도짜리 천체였어야 돼. 4등급짜리 천체가 9등급짜리 천체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거리지수. 9 빼기 4. 겉절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한 5 정도의 거리지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5 정도의 거리지수가 나오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한 5로 9가 마이너스 5에다가 놓고 계산하면은 사실 그냥 R에 대해 정리하면 거리가 심플하게 나오죠. 그죠? 이 정도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R이 10파섹이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쵸? 10파섹 넣으면 5 빼기 5가 돼서 0 되죠. 10파섹에 있으면 왜 이게 0이 나올까? 정이지.
그죠? 10화색이 있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수식적으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를 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측한 별들이 지금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다 뭐라는 거예요? 거의 주계열인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주계열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지원 때 배웠지만 하나 크면 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들보다 어떨까요?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그래서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큰데 대신 수명은 짧아. 수명이 짧다라는 건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성단의 특징은 뭐냐면 별들의 집단이에요. 얘네들은 하나의 성운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하나는 아니더라도 거의 어쨌든 그 근방에서 거기서 빵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나이가 같아요. 거의 나이가 같다. 그냥 나이가 같다라 생각해도 되고 심지어 걔네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단은 나이 같고 거리 같다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 같고 거리 같지만은 그거를 구성하는 애들의 몸무게는 다 똑같을까? 아니죠. 누군가는 좀 많이 뭉쳐서 질량이 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덜 뭉쳐서 질량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이 같고 거리 같은데 많이 뭉친 애는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주기를 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겠죠. 혹은 질량이 좀 작은 애야. 같은 거리, 같은 나이지만 질량이 좀 애초에 좀 덜 뭉쳤어. 그러면은 아직 원시별에서 주계열도 못 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단의 모양에 따라서 별들이 이 성단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준 대표적인 게 바로 전향점인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우리가 빨리 감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성단의 별들 중에서 질량이 큰 얘네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그치,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서 이런 데 찍혀요, 이렇게. 근데 아직 얘네들은 질량이 얘네보다는 작으니까 진화 속도가 얘네만큼 빠르진 않아서 아직 주계열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실제적인 자료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직 주계열도 못 온 거야. 그렇죠, 질량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전향점이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잡아 들려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 생기죠. 요 정도쯤에. 그지? 이게 바로 전향점이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지원 지투 때 계속 공부했던 전향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똑같은 거예요. 동음이의어예요. 그냥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향점이 지금 어떤 성단에 전향점이 여기 찍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성단의 한번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성단을 봤더니 걔는 이 전향점이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걔는 전향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쯤에 있는 거죠, 전향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그치.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걸까? 이 파란색 두 번째 찍은 게 먼저 찍은 빨간색보다 애매한 애들도 더 진화하게 된 거잖아요. 빨간색 쭉 진화하다가 더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장을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전향점의 위치가 낮을수록 그 성단의 나이는 많다. 그렇겠죠. 얘를 점점 더 위로 들어 올리면서 전향점이 점점 낮아지면 그 성단의 나이가 많다라는 걸 사실 바로 HR도에 찍어보자마자 볼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진짜 극단으로 가면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이미 여기로 올라간 애들이 이렇게 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찍혀 있는 애들 성단들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 여러분이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의 머리가 조금 복잡할까봐 제가 사실은 슬라이드에 넣었다가 뺀 내용이지만 기왕 HR도를 보니까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